네, 다른 페이지여도 상관없다고. 얘가 컴포넌트잖아. 이거를 topic 이라는 JSX 또는 JS로 만들고 여기에서 임포트를 해와도 당연히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한 페이지 안에 있으니까 사실 이러면 바람직하지 않거든. 덩치가 커지잖아요. 그죠? 인덱스 JS 안에다가 모두 있으니까. 덩치가 커질 건데. 근데 사실은 이게 HTML 버전하고 조금 다른 게 이게 스크립트가 딱 실행됐을 때 그때 바로 여기 있는 컴포넌트가 여기에 나오는 거라서 HTML 버전처럼 우리가 HTML 버전에서는 저런 탭 같은 걸 만들 때 한 페이지 안에다가 내용을 다 넣어놓잖아. ABC 내용을 다 넣어놓잖아요. 일단은 HTML 버전은 그 ABC가 다 로드가 되죠. 그런데 스크립트로 싹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 난을 걸어놓고 액티브가 있는 것만 보이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페이지를 다 읽는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 식이 아니에요. 얘는 스크립트가 작동할 때 그때 이 페이지에 있든 다른 페이지에 있든 여기 있는 걸 짱 가져와서 여기에 뿌려주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얘가 다 로드 되는지 아니면 클릭했을 때만 그때 딱 스크립트로 걔를 구현하는지는 메커니즘을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후자인 것 같아요. 스크립트가 딱 실행될 때 그때 저기 했던 거 스크립트로 해서 내용 불러와야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에 있어도. 근데 어쨌든 얘가 컴포넌트 기반으로 가면 어쨌든 파일로 분리할 수 있었으니까 분리를 해놓는 게 조금 더 요 덩치를 줄이는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자, 토픽스에다가 메뉴를 하나 더 만들겠대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 건 여러분 여러분 티처스 모듈에도 제가 완성본의 링크 예시를 넣어 놨어요. 완성본의 예시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거 CQ 서버 분명히 제가 설정했거든요. 아직 반영이 안 됐나 봐. 결제도 했는데. 일단은 무시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혹시 경고 뜨시면. 자, 어쨌든 지금 보시면 홈 있고 토픽, 컨택인데 토픽 부분에 제가 이렇게 메뉴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토픽 부분에 메뉴를 더 만들었고 얘를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 또 내용이 나오게 할 거라고. 마치 탭 안에 탭이 또 있는 것처럼. 네, 그걸 지금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요 부분이 topic 컴포넌트 안에 출력될 내용이에요. 그러면 topic 컴포넌트에 가서 여기에 메뉴를 만든 것처럼 얘도 메뉴를 만들고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 내용이 바뀌게 해보겠습니다. topics에 가봅시다. 네, 여기죠. topic에 가서 메뉴를 좀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pics에 가서 메뉴를 추가할 때 앞서 우리가 위에서 메뉴 했던 거 여기에서 메뉴 했던 얘를 그대로 참조하면 되니까요. 구성을 해볼게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 봅시다. index.js에서 아까 앱 아래 메뉴 구성했던 걸 그대로 참조해 볼게요. UL부터 UL까지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복사하셨습니까? 네, 이거를 topics에 가서 여기 topics에 가서 빼고 제목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nev 태그 안에 ul 태그 우리가 ul부터 ul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요. 자, 이제 여기 메뉴는 바꿀 거예요. 메뉴는 HTML, JS, React 틀을 바꿔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링크를 걸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이게 주소 기반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직 여기까지만 써주시고요. 자, 토픽을 클릭하면 지금 여기 토픽스 안에서 주소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끔 작성을 하려고 하냐면 토픽스 안에 1번의 컨텐츠, 토픽스 안에 2번의 컨텐츠, 토픽스 안에 3번의 컨텐츠 이런 식으로 토픽스 안에 또 세부 링크로 들어가려고 해요.
링크를. 자, 그러면 여기에 링크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topics에 안에서 1번으로 뭐 이렇게 써도 돼요. HTML하고 CSS, JS하고 리액트라고 써도 되는데 숫자 기반으로 해서 한번 써볼게요.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지금 이제 여기 부분도 여러분 나중에 보실 책하고 또 달라요. 책을 참조하실 때 책에다가 메모를 잘 해 놓으십시오.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스크립트를 좀 작성합니다. 책에서는 268페이지에 네스티드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참조하시면 돼요. 네스티드 라우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첫 페이지, 그러니까 268에서는 얘가 스위치를 여전히 또 쓰고 있거든요. 스위치 자체가 안 먹어요. 이 버전에서. 그러니까 해당 부분 스위치라고 쓰고 해보면 이 에러 창에서 경고문에서 바로 안내 줍니다. 스위치는 이제 안 쓰고 라우트를 쓸 때는 라우트 해서 부모의 라우트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가 옛날에는 라우트가 아니라 스위치로 썼었어요. 그리고 경로도 지금 보면 교재 혹시 보고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가 여기에서 얘를 쓸 때 지금 여기에서 이걸 클릭하면 또 이제 이 안에서 해당 페이지로 갈 때에 기존의 교재는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쓰고 있냐면 같은 내부 안에요.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쓰고 있어요. 써볼게요. 스위치. 스위치 안에다가 라우트를 이용해서 라우트 패스 하고 여기에 topics에 1은 HTML 클릭했을 때 나올 내용 HTML은 말입니다. 블라블라블라 써놓고 에러 나오는 상황을 보고 고쳐보도록 할게요. 2, 3 JS는요 리액트는 이라고 일단 써볼게요. 교재를 참조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무슨 에러가 나오는지를 보고 고쳐보자고요. 이런 상황은 앞으로 리액트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반드시 나올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아까 이렇게 써야 돼 라는 것들도 뒤에 나와서 얘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바뀐다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또 얘가 에러로 말해주는 걸 보고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스위치가 is not defined. 이건 스위치라는 기능을 우리가 로드를 안 해서 그렇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링크를 쓸 때, 그리고 내부 링크를 쓸 때도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얘를 로드하면 되나? 그래서 이거를 스위치를 로드를 해볼게요. 스위치를.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자고요. 스위치라고 썼어요. 됐나요? 자, 그랬더니 스위치라는 게 리액트 라우터 돔에 없는 기능이래요. 이제는 없어요, 아예. 여기서 얘가 친절하게 possible export 가능한 거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쓸 수 있는 건 쫙 불러주고 있어요. 야, 여기에 그거 없잖아 라고 하면서 됐습니까? 아예 못 써요. 그래서 이런 못 쓰는 거네? 그러면 제 대신에 쓰라는 게 뭐였냐면 이거였단 말이야. 라우트. 스위치 대신에 쓰라고 하는 게 라우트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빼고 얘를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라우트 이렇게 넣어봐 주세요. 자, 일단은 에러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러가 있습니다. 자, topics라는 컴포넌트 안에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메뉴와 연결될 거를 여기에 이렇게 얘를 클릭했을 때 나올 내용들을 일단은 컴포넌트로 안 만들고 그냥 이렇게 글씨를 써봤습니다. 자, 지금 클릭하면 내용이 안 나와요. 자, 콘솔에 에러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콘솔에 보시면 일단
자, 지금 보시면 읽어볼게요. 당신은 지금 어떤 걸 렌더했다라고 하고 있냐면 라우츠의 자손, 라우츠의 요기, 자식 요소들을 렌더했대요. 그런데 얘들이 누구인지를 추적하려면 여기에 페런트, 부모 루트에 추적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 별표가 있어야 된대요. 이 별표가 있어야 이거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맨 위에 컴포넌트 좀 잠깐 볼게요. 여기를 눌렀을 때 탑픽을 누르면 탑픽에서 이 부분, 여기에는 탑픽은 탑픽 컴포넌트가 끝이 아니라 그 안에 하위 메뉴도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래서 얘 뒤에 별표를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내용이 더 있다라고 표시가 있어야지만 작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추가해 달래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부모에 가서 지정을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index.js에 와서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여기가 맞죠? URL 여기에서 클릭을 할 때 잠깐만 여기에 넣으라는 거였나? 여기에 넣으라는 거였나? 아까 다시 좀 볼게요. 패스의 루트 라우트의 패스의 루트면 탑픽 밑에 여기서 please change parent 부모한테 가서 패스의 탑픽스의 별표 이렇게 바꾸래요. 확인됐습니까? 요게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여기 부분에 가서 뒤에 슬래시하고 별표가 있어야 한답니다. 넣어봅시다. 별표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지금 하는 내용들은 책하고 하나도 안 맞는 내용. 책이 옛날 거라서 이 부분만 안 맞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별표 추가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HTML 클릭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뒤에 여기 하위 숫자가 잘 찍히고 있는데 여기 2번, 3번 찍히고 있는데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탑픽스 컴포넌트에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얘가 안 나와요. 얘 왜 안 나오냐면 여기에서 지금 또 혹시 경고창이 있나? 볼까? 메시지는 이제 없네요. 메시지는 없으면 자,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여기에서 지금 얘를 눌렀을 때 패스2가 여기가 아니라 이걸 클릭했을 땐 지금 여기가 탑픽스에서 작업하고 있잖아요. 탑픽스에서 그거 안에 얘가 여기까지는 탑픽스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안에 1번, 2번, 3번의 페이지로 다시 가는 거니까 여기에 루트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얘입니다. 앞에 슬래시가 있던가 없던가 이렇게 바꿔볼게요. 패스에 1, 2, 3으로 해서 변경을 해주십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래도 안 나와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얘도 라우트의 패스에서 이제 어디가 나오게 할 거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도 어쨌든 컴포넌트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출력이.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들 건데 이거 안에서도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픽의 1번 컴포넌트, 토픽의 2번 컴포넌트 이렇게 무식하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얘를 클릭할 때 요걸 클릭할 때 어디로 연결돼? 홈 컴포넌트. 얘를 클릭할 때 어디로? 토픽 컴포넌트로 연결됐던 것처럼 위에도 이렇게 써도 무식하지만 되긴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토픽의 1번 컴포넌트, 토픽의 2번 컴포넌트.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밑에 위에서 이렇게 홈 컴포넌트니 토픽 컴포넌트니 만들었던 것처럼 펑션에서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편의상 위에 써볼게요. 토픽의 원 컴포넌트가 할 일 해서 이렇게 토픽의 1 컴포넌트가 할 일 해서 2개, 3개 만들어 놔도 당연히 작동합니다. 근데 무식하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여기 내용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또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탑픽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탑픽이라고 할 겁니다. 탑픽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렇게 쓰지 말라죠?
이 문법은 요건 이제 생활 코딩 지금 책에 있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이 아까 어떻게 바뀌었답니까?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복사해 볼게요. 별 부분 6입니다. 별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 코드 하나만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에서 붙여넣기 했고요. 패스에 1번, 2번, 3번으로 갈 때 여기 다 똑같은 어디로 가게 할 거냐면 토픽으로 가게 할 거예요. 지울게요. 그래서 1번일 때, 2번일 때, 3번일 때 일단은 다 토픽으로 가게 해볼게요. 3번. 네, 숫자만 패스만 바꿔주시고요. 지금 topics 컴포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러 난 건 얘가 없으니까 에러 나는 거예요. topic이 없으니까 에러 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다고. 화면 같이 일단 작성을 해 주십시오. 이제 topic 컴포넌트가 to픽은 제목만 나오게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 return하고 return 뒤에 세미콜론이 있던가 없던가 없구나 하고 div 안에다가 그냥 제목만 나오게 해볼게요. 아니 글씨만 나오게 해볼게요. topic은 이라고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작성해 주세요. 이거 한 3단 2단 3단 4단 3단계로 조금씩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일단 화면과 같이 넣어 주셨습니까? topic이라고 점점점 하고 내용이 나오고 있으면 성공. 뭘 누르든 지금 제가 나와요. 네. 1번 HTML을, JS를, 리액트를 클릭해도 다 똑같은 누구로 가라고 해놨으니까 여기 topic을 가라고 해놨으니까 topic이 나오고 있으면 일단은 에러 없이 잘 작성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내용에 맞춰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내용에 맞춰서 HTML이면 이제 HTML은, CS는, 리액트는 이라고 해서 각각의 내용이 나오게 바꿔줘야 되겠고요. 이제 업그레이드 할 부분. 그러니까 이걸 클릭할 때 나올 내용이 그때그때 달라요. 이걸 클릭했을 때. 그래서 topic에다가 지금 하나로 컴포넌트 하나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 컴포넌트 하나에 출력될 내용 여기에 제목과 설명이 나오게 할 건데 제목과 설명을 하나의 변수에다가 담아 놓고 HTML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주소 표시줄에 여기에 1번이 있으면 HTML 내용이 주소 표시줄에 2번이 있으면 JS의 내용이 나오게 업그레이드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어느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할 거냐면 이 부분도 수동으로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얘도 변수명, 지금 변수명에 담을 거, 그 내용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출력되게끔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여기에 출력되는 내용이나 그리고 이걸 클릭해서 나올 내용을 다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면 토픽 위에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바깥에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변수는 지금 얘 고유의 id도 있어야 되겠고 나올 제목도 있어야 되겠고 설명도 있는 게 그게 3개의 세트가 있어야 되니까 객체 형식의 여러 개, 3개가 있는 배열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기에 나올 내용을 컨텐츠라는 배열로 만들어 볼게요. 배열 컨텐츠라는 배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배열 안에는 ID, 제목, 설명을 한 세트로 담는 객체가 있어야 되겠고요. 객체에서 ID라는 변수, 이제 객체에서는 변수라고 안 하고 프로퍼티라고 부르죠. 프로퍼티, ID 프로퍼티의 1번, title이라는 프로퍼티의 HTML 문자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DSC라는 프로퍼티에다가 설명 HTML은요 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잠깐 이미지를 썼던 텍스트를 넣읍시다. 이런 식으로 값이 이제
배열 안에서 값을 나열할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하죠. 이렇게 해서 3개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라는 배열 안에다가 각각 ID, 타이틀, DSC의 값의 한 세트인 요 객체가 여러 개 있는 배열을 만들어 줬어요. 그치? 스테이트에서 쓸 것들을 만들어서 쓰는 건 똑같아요. 스테이트 안에서도 우리가 변수명을 만들 때, 변수값, 변수값 만들 때 그게 한 세트로 되면 이런 식으로 객체로 만들었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이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뭘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냐면 내려와서 여기에 얘를 만들어 주려고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UL 안에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컨텐츠 안에 편의상 조금 가까이 옮길게요. 타픽스 바로 위로 옮기겠습니다. 편의상 다시 옮겼어요. 사실 어디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얘를 만드는 거 미션 제가 최대한 풀어서 써볼 테니까 여러분이 작성을 해봅니다. 주석으로 미션을 드리지요. 자, 얘들은 네, 이제 우리가 만들 게 요거 반복을 통해서 요거 하나, 둘, 세 개를 만드는 거래요. 자, 얘들도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자, 해야 될 거를 최대한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로 만든 다음에 이게 이제 어디에 출력된다고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하랍니다. 리스트. 지금 위에 반복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얘 만들고 얘 만들고 얘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출력이 되게 해달래요. 이 반복문을 통해서 빈 배열, 리스트라는 빈 배열에다가 이 세 개를 만들어 달래요.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에러. 리스트라는 걸 안 만들었으니까. 반복문에서 여러분 변수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변수명 i는 0부터 이런 식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그 i를 이용해서 어디 안에 있는 컨텐츠의 0번째 안에 있는 거 할 일, 1번째 안에 있는 거 할 일, 2번째 안에 있는 거 할 일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컨텐츠 안에 1번째 안에서 거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여기에 숫자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걸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제목도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은 위에서 우리가 만든 어디 있는 걸 참조해야 됩니까? 이 0번째 안에 있는 ID 값, 0번째 안에 있는 타이틀 값,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반복문에는 당연히 여기 안에 있는 ID 값, 여기 안에 있는 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생성해 줘야 된다고. 여기에서 변수명을 이용해서 가져오는 자리는 두 자리, 이 자리와 이 자리예요. 나머지는 다 문자예요. 네. 문자와 변수로 가져올 값들을 분리해서 작성을 하셔야죠. 빈별을 만들고 하랍니다. 자, 여기 주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일단 지웠고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건 요 세 개를 변수명 리스트에 만들어야 된대요. 자, 그걸 여기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요 리턴 하기 전에 요 자리에서 만들려고 해요. 타픽스 밑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 리스트는 빈 배열이에요. 빈 배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었죠. 자,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for 반복문의 구조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우리가 이 for 반복문 할 때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내가 지금 만들어서 넣어야 될 게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반복문을 할 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컨텐츠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나? 얘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현되는 건
리스트라는 저 녀석한테다가 얘한테다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리스트라는 저 배열에다가 값을 하나하나 반복문에 작동할 때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에다가. 뭘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냐면 얘예요. 이 태그. 요 태그를 생성해서 밀어 넣으려고 해요. 거꾸로 작성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그 C 안에다가 얘를 생성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바뀌는 값이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이 반복문이 한 번 들어갈 때는 1번의 HTML, 두 번째는 얘가 2번의 JS, 3번의 React,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어디 있냐면 우리가 컨텐츠라는 거에서 지금 반복문을 쓸 거니까 컨텐츠의 0번째 컨텐츠의 0번째 아이디 어떻게 가져옵니까? 여기에서 이 부분에 이제 스크립트를 여기는 코드, 여기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 컨텐츠라는 배열 안에 값을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스크립트가 들어와야죠.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를 넣어줍니다. 잠깐만, 따옴표 안에 있으면 얘도 글씨로 인식되니까 이거를 분리해야 되겠네. 아니면 한꺼번에 쓰거나 얘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opics라는 건 문자 뒤에 플러스 우리가 뭐 넣어줘야 됩니까? 이 컨텐츠의 0번째 근데 그 0번째, 1번째, 2번째를 우리가 뭐로 가져올 거냐면 변수명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변수명 우린 i를 쓸 거니까 저 i번째에 뭐 id 여기에 있는 요 id라는 변수의 값을 가져와서 뒤에다가 topics의 1번, 2번, 3번이 만들어지게 해주고 같은 방식으로 0번째에 i번째에 뭐가 여기에 출력되게 해줍니까? i번째에 여기도 i번째에 title이라는 속성 안에 있는 값이 출력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적용하면 됩니까? 반복이 돌아갈 때마다 i가 0에서 1에서 2에서 그러니까 컨텐츠의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변수명 i는 0에서 변수명 i가 언제까지 이 컨텐츠의 개수 컨텐츠의 length 해서 일 때까지 i를 하나씩 올리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스트라는 빈 배열에다가 값을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넣어야 될 거, 반복문으로 해야 될 걸 먼저 쓰면 거기에서 변수 바뀌는 거 여기에서 숫자 1, 2, 3이 바뀌어야 되고 타이틀이 HTML, JS, 리액트로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준다. 이렇게 하면 리스트라는 빈 배열 안에는 li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좀 전에 어디에 출력하라고 했어요? 여기 UL에 UL 사이에 출력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얘는 지우고요. 이렇게 둘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보면 리스트가 잘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잘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아마 개발자 도구를 보면 나올 거예요. 개발자 도구를 한번 볼게요.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보면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자, each child in a list. 그러니까 리스트를 이용해서 배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뭔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생성할 때는 이 each child, 즉 each child라는 건 각각의 요 li는 반드시 유일무이한 키라는 프롭 속성이 필요하다. 이 키라는 속성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키라는 속성을 뭐를 활용해서 얘가 가지고 있던 요 id명을 이용해서 이 li에다가 키값을 줘야 해요. 그러면 키라는 속성이 있어야 된다니까 속성에다가 값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얘도 스크립트 통해서 1번, 2번, 3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중괄호 안에다가 아까 얘가 가지고 있는 1번, 2번, 3번이라는 건 컨텐츠의 0번째 id에서 출력할 수 있었으니까 저걸 그대로 저렇게 가져갑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메시지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죠?
리스트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얘를 지금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는데 저는 쟤를 뭐로 바꾸고 싶냐면 저 반복문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뭐로 참조해서 바꿀 거냐면 사이트 좀 가볼게요. 사이트에서 W3 스쿨스에서 자바스크립트의 새로운 문법 ES6에서 새로 들어온 문법 중에 뭐가 있냐면 맵이 있어요. 맵의 사용법을 보고 올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계속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연히 잊어버립니다. 뭐 저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가볼게요. W3 스쿨스의 맵 볼게요. 찾았습니까? 맨 위에 검색 결과 맵의 사용법을 볼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맵은 어떻게 쓰나 볼게요. 자, numbers라는 배열이 있고 걔들마다 할 일을 쓸 때 여기 numbers 안에 있는 값들마다 할 일이 있다면 맵을 쓰는 거예요. 마치 얘는 누구와 아주 똑같냐면 jQuery의 each하고 똑같아요. each해서 할 일하고 똑같습니다. Try yourself 한번 가볼게요. 여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s 안에 값들이 있는데 걔를 이용해서 my function 여기 맵 다음에 함수를 쓰고 있고요. 함수에서는 넘어오는 거를 넘버로 받고 그 넘버들마다 10을 곱해서 리턴을 해주고 있어요. 즉 얘들마다 각각의 값에다가 곱하기 10 해서 그 결과를 새로운 배열로 얘의 결과를 어디에 new ARR 해서 새로운 배열을 담고 그걸 여기 ID 데모에다가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요거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문법이 여기 이 맵이라는 문법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이거를 한 군데라고 쓰면 얘를 여기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W3 스쿨스에서 별도의 함수를 안 만들고 이게 여기에 직접 있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맵 다음에 여기에다가 펑션하고 자 펑션이 하는 일이 펑션에서 넘버가 들어오면 할 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직접 써보면 리턴해서 얘가 여기에 있어도 이거 지워볼게요. 이렇게 써봤어요. 맵하고 넘버 요 하나하나를 넘버라고 받겠다는 얘기고요. 요거 하나하나를 넘버로 받겠다는 얘기고 그걸 받아서 결과를 도출해 주는데 이 맵이라는 함수는 그 결과를 바로 배열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의 형태로 저장된 거를 새로운 배열명 new ARR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run 해서 똑같이 지금의 코드를 반영하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거예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면 자, 여기다 펑션을 직접 쓰지 않고요. 지금 얘를 ES6의 문법으로 즉 arrow 펑션으로 바꿔볼게요. 얘를 arrow 펑션으로 바꾼다면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쓸 수 있을 거냐면 얘를 자, arrow 펑션에서는 저 make 펑션이라는 걸 안 쓰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run 해서 또 볼게요. 작동합니다. 만약에 make 변수가 하나일 때는 arrow 펑션에서 가로 앞뒤가 없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또 해보면 run 해서 똑같죠? 확인됐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두 단계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얘들 맵이라는 건 다시 이제 간략하게 된 거를 가지고 풀어서 설명을 하면 맵은 여기 numbers 안에 있는 값들 하나하나를 이 값들 하나하나를 매개 변수 num으로 바꿔오고 num들마다 할 일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num들마다
이 num들에다가 곱한 다음에 return 해서 결과를 여기에 저장해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이 중괄호 안에다가 반복할 일을 쓰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이 중괄호 안에다가 여기에 지금 이 세 배열을 만들 때 이 배열에서 세 배열을 만들 때 뭐 안 썼어요? 뭘 안 썼냐면 푸시 같은 걸 안 썼습니다. 그래도 배열이 차곡차곡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겠나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결과값을 도출할 필요 없이 얘의 결과는 아까 얘가 별도의 함수로 있었으니까 리턴이 필요했지만 여기 리턴 빼볼게요. 잠깐만. 얘의 결과가 없으면 얘 안 나오는구나. 리턴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작동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들을 그대로 어디에다 적용을 해요? 이 문법을 그대로 좀 전에 이 코드에다가 적용을 해 보시겠습니까? 예, 주석 처리하고요. 저 통째로를 뭘 이용해서? 맵을 이용해서 해봐달래요. W3 스퀘어스의 이거 W3 스퀘어에서 지금 확인한 이 문법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시겠습니까? 자, 컨텐츠 맵을 이용해서 맵의 함수를 이용해서 요것들마다 할 일을 작성할 수 있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or 방법문은 다 주석 처리했고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 건 어쨌든 얘입니다. 얘한테다가 for 방법문 대신 맵을 이용해서 그 결과 새로운 배열이 만들어질 거고 그 배열을 리스트라는 거에다가 담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컨텐츠마다 할 일을 컨텐츠에 each를 쓰듯이 맵을 쓸 수 있대요. 맵. each는 우리가 그것들마다 할 일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주는 녀석이었어요. 맵을 이용해서. 자, 맵에서 그 안에 있는 거 아까 우리가 이렇게 썼었거든요. 펑션하고 저기 안에 있는 걸 하나하나를 컨텐트로 받고 그것들마다 할 일을 여기 안에 쓰자라고 해서 이렇게 썼었는데 얘가 ES6의 arrow 펑션으로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여기에서 얘들마다 할 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arrow 펑션을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안에 할 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안에 할 일, arrow 펑션이 이렇게 됐었죠? 좀 전에 우리가 어디에서 산 것처럼 여기에서 한 것처럼 이제 여기에다가 할 일을 적으려고 해요. 자, 여기에 괄호 써볼게요. 가로가 여기 들어오는 게 맞나? 네. 잠깐만요. 갑자기 arrow 펑션 확인 좀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의 arrow 펑션 하고 바로 이렇게 쓴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한 거니까 네, 지금 요 부분이 이걸로 바뀐 거죠. 가로가 아니라 네, 하살표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중괄호네요. 네, 중괄호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확인됐어요? 여기 펑션의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으면 여기에 매개 변수 이름이 들어온 거죠. 그러고 할 일이 중괄호 안에 있습니다. 똑같이 써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중괄호죠. 자, 중괄호 안에다가 할 일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만드는 거냐면 얘를 만들어 줘야 돼요. 요거 이 녀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컨텐츠에 0번째라는 게 없어요. 대신 그거 하나하나를 아까 우리가 매개변수 뭐로 받았냐면
예, 컨텐츠에 있는 걸 컨텐트. 네, 그렇게. 네, 컨텐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컨텐츠가 아니라 컨텐트. 여기도 이제 컨텐츠의 i번째가 아니라 여기도 컨텐츠의 i번째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저장하고 일단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고 있고요. 잠깐만요. 자, 지금 코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값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그러면 네, 여기에 메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메뉴가 안 나오고 있어요.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검사 좀 해볼게요. 콘솔에 에러는 없고 그러면 여기 얘 좀 찍어봅시다. 요 녀석한테 값이 뭐가 저장되어 있나 좀 여기에서 찍어볼게요. 콘솔 로그 리스트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콘솔에 찍어봤더니 배열이 3개가 있긴 있는데 3개 안에 값이 제대로 들어와 있지를 않네요. 여기에서 리턴을 해주니까 나오는군요. 그랬더니 값이 3개가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메뉴 나오고 있습니까? 리턴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얘를 어떻게 썼냐면 요거 들어오는 게 객체로 들어오는지 확인이 안 됐어서 array 프롬으로 한번 돌려서 했었어요. 근데 얘를 요걸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해 봤더니 어쨌든 배열로 해서 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열을 만들어진 걸 다시 array 프롬으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다시 넣는 식으로 할 필요가 없었죠. 기존엔 제가 얘를 이렇게 리스트라는 걸 만들고 다시 변수명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무식하게 썼어요. 얘기하다가 array from에서 array from lists 해서 리스트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요걸 가시 복사본으로 만들고 여기서 담았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만든 게 어차피 배열인데 얘를 왜 복사하냐 싶어서 지금은 바로 만듦과 동시에 얘를 여기에다가 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리턴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ID 키값이 있고 그리고 여기 주소 있고 내용 잘 나오는 메뉴가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습니까? 메뉴가 잘 생성되고 있습니까? 확실히 for 반복문보다는 훨씬 더 간결하게 메뉴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얘를 클릭했을 때 HTML 클릭했을 때는 topic이라는 컴포넌트에 HTML이 나오게 해주고 JS를 클릭했을 때는 topic이라는 컴포넌트에서 JS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주소 표시줄에 보시면 여기 얘를 클릭할 때 1번, 2번, 3번 해서 어쨌든 경로는 바뀌고 있어요. 자, 저 바뀐 경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나올 내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서 여기에 클릭했을 때 내용이 바뀌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 안에서 내용을 바꾸는 건 또 다른 테크닉이 필요해요. 자, 그때 필요한 게 일단은 토픽스 안에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요. 이 부분도 여기에다 이렇게 무식하게 쓸 게 아니라 주소, 여기에서 보고 있는 이 주소를 기반으로 저 이름, 저 숫자 1이 있으면 여긴 숫자 1이 나타나게 하고 여기에 숫자 2가 있으면 여기에 숫자 2가 나타나게끔 얘를 3개를 무식하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로 줄일게요. 하나로 줄이고 패스에다가 변수명이 들어오게끔 할 건데요. 여기에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topic의 id. 자, 이거 처음 나오는 속성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주소 표시줄에 있는 요 숫자를 요 이름으로 받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어디에서도 다시 지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우트의 기능 중에 여기 주소 표시줄 뒤에 있는 이 숫자를 받아올 때 이렇게 쓰면 된대요. 이게 아이디든 뭐든 간에 여러분이 쓰는 이름, 지금 이게 변수를 지정하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여기의 숫자를 얘로 받아오겠다. 그래서 넘겨줄 때 이제 요 숫자가 있으면 이 숫자와 일치하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어디서 찾을 거냐면 위에 우리가 아까 컨텐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컨텐츠에서 이 숫자가 1일 때 그 숫자를 변수명 뭐로 받아오겠다라고 했어요? 타픽의 아이디로 받아오겠다라고 했으니까 타픽의 아이디와 여기 목록 중에서 일치하는 항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얘를 클릭했다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디에다가 타픽에다가 어디 갔어 타픽에다가 여기에 있는 이 내용 중에 타이틀과 설명 부분이 여기에 출력되게 하려고요. 타픽을 먼저 만드는 게 이해가 편하겠네요. 타픽의 내용을 먼저 써보겠습니다. 타픽에는 제목과 설명이 나와야 한대요. 그죠? 타픽에 가서 여기 리턴하는 부분에 지금 거꾸로 작성하고 있어요. 얘가 출력을 뭐를 해야 된답니까? 제목과 설명을 출력할 수 있어야 된대. 제목과 설명을 이 태그 안에다가 출력을 할 거예요. 상황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게 지금 만들 변수명에 있는 것들이 출력이 되게 할 겁니다. 여기 일단은 화면과 같이 제목과 설명 부분을 넣어주세요. 자,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메뉴를 잘못 클릭했다라고 하면 혹시나 여기에서 지금 4번은 없어요. 근데 4번을 입력하면 아무것도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페이지는 없어요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나올 내용을 변수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픽 안에 작업하고 있어요. 타픽 안에다가 써볼게요. 기본적으로 없는 주소를 넣었을 때 나올 내용을 변수명 selected id topic 이라는 거에다가 제목, 설명을 한꺼번에 담을 거니까 객체로 담아야 되겠고요. 타이틀은 죄송합니다. sorry. description은 그런 내용 없어요. not found 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 거? selected topic이라는 변수, 객체 안에 타이틀의 프로퍼티가 출력되게끔 selected topic이라는 객체 안에 타이틀이라는 속성의 값이 여기 어디 갔니? topic 여기에 selected라는 거 객체 안에 타이틀의 내용이 나오게, 그리고 selected라는 topic 안에 description에 적은 게 나오게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4번이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뒤에 일부러 4번이라고 했어요. 4번이라고 했더니 예, 일단은 지금 뭘 클릭해도 소리가 나와요. 기본값으로 변수명에 담겨있는 요 객체명에 담겨있는 요 변수명, 객체 안에 변수,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저 변수명에 저장되어 있는 sorry와 not found가 기본적으로는 출력이 되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여기에서 만약에 1번이라고 한다면 HTML을 클릭해서 주소 표시줄에 1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까 우리가 밑에 이 부분에서 패스에 넘어가는 아이디를 삽타픽의 아이디로 받겠다라고 써놨었어요. 그러면 타픽의 항목이 콘솔에 출력이 되는지를 한번 보고 그 값이 우리가 적었던 어디에 있는지 여기 컨텐츠 안에 항목과 일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내용의 제목과 설명을 어디에다 다시 넣어주면 되는 겁니까? selected 어디 갔어?
selected topic의 여기의 제목과 설명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 변수명을 다시 바꿔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라우트 쪽 topics 말하는 건가요? 여기 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특정 항목과 일치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to픽의 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얘를 자, 여기로 넘어오는 거 아까 우리가 여기 패스로 넘긴 이 토픽의 id라는 녀석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메뉴를 클릭을 할 때 패스에 찍히는 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여기 뒤에 들어오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파람스라고 하거든요. 파라미터들. 저 파라미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면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해야 돼요. 뭘 추가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라우터 매뉴얼 페이지 다시 한번 볼게요. 라우터 매뉴얼 페이지에서 기능을 추가할 게 뭐가 있냐면 use params라는 게 있습니다. params 걔가 뭐하는 녀석인지 라우터 페이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다큐멘테이션을 보고 있고요. Ctrl F use params 볼게요. use params 하고 하면 검색 결과에서 지금 잠깐만 첫 번째 걸 먼저 볼게요. 1번. 네. 자,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 get the invoice id라는 파라미터를 URL에서 invoice item이라는 걸 활용해서 특정 내용을 보여주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리액트 돔에서 use params라는 녀석을 가져와야 된대요. 자, 일단 쟤를 로드를 해봅시다. use params 여기 라우터 돔에서 가져온다니까 기존 거에다 추가하면 되겠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제 링크는 안 쓰고 있어요. 링크는 안 쓰고 있으니까 링크 자리에다가 지금 걸 붙여넣기 합시다. 아까 링크를 썼다가 내부 링크로 바꿨기 때문에 됐나요? use params가 있으면 이제 주소 표시로 들어오는 저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페이지 다른 내용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use params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변수에 담았어요. 그 변수에 담은 거에서 invoice id가 어디에 있냐라는 걸 보고 있는데 우리는 invoice id가 아니라 아까 topic의 id로 구분을 하자라고 했어요. 왜냐면 링크를 넘겨줄 때 이게 아마 위에 부분에서 얘는 invoice id라는 걸 쓰고 있는데 invoice id 앞에 이렇게 콜론에서 지금 패스에다가 이렇게 넘기는 거 보이십니까? 링크를 클릭할 때 나올 내용에다가 이렇게 해서 패스로 넘어가는 걸 invoice id라는 변수명으로 받아오겠다라고 써주고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use params를 넣었어요. use params라는 거에다가 아까 다시 한번 use params 볼게요. use params. use params를 변수에 담아서 그 다음에 얘를 출력할 수 있대요. 우리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뭐 let을 쓰든 변수를 vir을 쓰든 let을 쓰든 const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변수명 params에다가 use params 한번 해볼게요. 터픽에 가봅시다. 터픽의 바로 밑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변수명 params에다가 use params를 로드하고 use params에 뭐가 찍히는지 일단 볼게요. 변수명 params에 뭐가 찍히는지 봅시다. console log params 찍어볼게요. 저기에 뭐가 찍히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거 가지고 우리가 if문을 이용해서 그 id랑 아까 변수명 배열명 컨텐츠에 있는 거에 누구랑 일치하는지 조건문을 쓸 수가 있으니까 콘솔 로그의 파람을 먼저 찍어 봅시다. 자, 지금 저는 어디를 보고 있냐면 탑픽의 1번을 클릭했어요. 탑픽스에서 얘를 클릭해서 화면에서 얘를 클릭한 상태고 그랬을 때 콘솔 로그의 파람스에서 뭐가 찍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개발자 도구 볼게요. 콘솔을 보겠습니다. 자, 콘솔에 보시면 다시 깔끔하게 지우고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번 그리고 토픽의 아이디 1번이라고 해서 찍히는 거 확인됩니까? HTML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값이 찍히고 있으면 일단 정상.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변수명에 있는 값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아까 컨텐츠에서 얘들마다 할 일 또 반복문을 이용해서 야, 0번째 안에 지금 토픽의 아이디가 1번인데 네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하고 일치하니? 네, 일치합니다. 아, 그래? 그럼 너의 제목과 너의 설명을 출력해줘. 라는 걸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복문과 조건문을 이용해서 작성을 한번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제가 주석으로 쓸 거고 토픽의 아이디 밑에다가 써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바꿀 거는 뭐를 바꿀 거냐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selected topic이라는 거에 제목과 설명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 여기다가 조건문을 쓸 거예요.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에 들어온 파람스 안에 찍히고 있던 값이 아까 뭐가 있었냐면 콘솔 닫았나? 다시 한번 볼게요. 콘솔에서 파람스 안에 보면 이게 파람스가 오브젝트고 그가 안에 토픽의 아이디를 출력할 수 있었어요. 자, 오브젝트의 토픽의 아이디를 출력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게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 안에 토픽의 아이디 이러면 딱 숫자만 나오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숫자만 나오죠? 확인됐습니까? 자, 이 숫자를 가지고 컨텐츠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반복문을 돌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얘가 여기에 있는 아이디와 일치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제목과 설명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 제목 설명을 따로따로 가져올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객체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아까 selected topic도 객체예요. 그러면 일치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누구의 내용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얘의 내용으로 넣어주면 돼요. 만약에 반복문을 통해서 제가 JS 2번을 보고 있고 그러면 토픽에 use params.의 topic이라는 아이디에는 숫자 2가 적혀 있어요. 숫자 2가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0번째, 1번째, 2번째 갔을 때 너네 사용자가 보고 있는 아이디와 지금 토픽의 use params의 아이디가 똑같으니까 너 컨텐츠의 몇 번째, 0번째, 1번째 컨텐츠의 1번째가 누구의 값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selected topic의 내용이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topic 안에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다? 우리가 지금 반복문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이 selected topic의 값이 누구냐 이거예요. 만약에 0번째라고 한다면 컨텐츠의 0번째 해서 값이 이렇게 찍히겠죠. 지금 우리가 반복문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최종적인 코드는 얘가 돼야 된다고. 그게 1번이면 1번, 여기 1번이면 2번이면 2번 해서 반복문을 통해서 얘를 바꿔주면 위에서 봤던 저 변수명 안에 있는 이 변수명 안에 있는 얘가 바뀌는 거니까 뒤에 얘들은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반복문을 통해서 요걸 최종적으로 구현하래요. 자, 그러면 작성할 걸 주석으로 써보겠습니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으로 누구마다 할 일이 있어요? 변수명 컨텐츠들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변수명 컨텐츠들마다 할 일이 있다고요. 반복문으로 우선 할 거예요. 반복문에서 0번째, 예를 들어서 0번째라고 한다면 0번째 안에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는 순회한다라고 해요.
순회하는 값마다 값에서 누구의 값과 누구의 값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컨텐츠 안에 id의 값과 컨텐츠 안에 id의 값과 id 값과 누가 아까 use params의 요거의 값이 use params 어디 갔어? 네. use params의 초고의 값이 이거 조금만 더 짧게 씁시다. 얘를 쓰면 탑픽에 id라고 하고 이걸 써주면 조금 더 짧게 쓸 수 있겠지? 할게요. 저 긴 걸 쓰려니까 좀 너무 길어. 탑픽의 id랑 자 근데 탑픽의 id 얘가 요거 들어오는 거 이거 숫자가 아니에요. 그냥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로 인식이 되는 걸 숫자로 바꾸는 거 아예 숫자로 바꿀까? 여기에서 숫자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탑픽의 넘버 안에는 숫자가 적혀 있어요.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거 넘버 함수를 이용했습니다. 자, 그럼 탑픽의 id와 일치한다면 그러면 그 녀석, 그 요소, 그 순번의 내용을 어디에? 여기 selected topic에 저장해 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은 이미 써드렸습니다. 예요. 자, 주소로 처리된 걸 이 밑에다가 작성해 보시겠습니까? 예, 변수명 요 녀석은 위로 끌어올려지는 게 호이스팅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아래에 있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 작성을 해봐 주세요. 지금 탑픽 안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에 작성을 해봐 주세요. 자,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누구들마다 할 일이 있다고요? 컨텐츠들마다 할 일이 있대요. for 반복문을 써보겠습니다.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할 일을 적을 때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만 먼저 한번 써보면 if문을 작성해서 이 조건이 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selected id의 값이 누구다라고 써주는 게 최종적으로 할 일이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오게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최종적으로 할 일을 먼저 쓰면 전체 구조를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i를 이용해서 변수명 i를 이용해서 얘가 들어오게 할 거고 만약에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반복문은 멈춰야 돼요. 반복문을 멈추려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죠. 그만해 라고 해서 이제 반복 안 해도 돼 라고 해서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자, 여기에서 변수명 i가 0부터 해서 컨텐츠의 개수만큼 반복을 하면서 하나하나 증감이 돼야죠. 변수명 i는 0, i는 어디에 있는 컨텐츠의 랭스에서 i를 하나씩 늘리면서 반복문을 쓰겠다고. 됐어요? 자, 누구랑 일치하는지 한데요. 순회하면서 이게 지금 순회를 하는 거란 말이죠. 이 중괄호 안에 여기에 있는 걸 반복하면서 거기에 0번째 컨텐츠의 0번째가 가지고 있는 id 이 값이 이 use 파람으로 넘어오는 저 토픽의 id와 같다라고 한다면 컨텐츠의 0번째 안에 속성명 id의 값과 누가 같은지 탑픽의 id가 같다라고 하면 됐어요. 그러면 selected의 탑픽은 그 번째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저장했습니다.
됐나요? 잠깐만. 설명 왜 안 나오냐? 설명 부분을 잘못 적었나 본데? 네. 설명 부분을 여기는 description이라고 썼고, 여기서는 DESC라고 써서 안 맞는구나. 그러면 얘도 일치를 시키죠. 이거를 DESC, 여기도 DESC라고 바꿔볼게요. 됐어요? 네. 여기 DESC라고 바꿔주세요. 다시 반복문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컨텐츠라는 배열 안에서 걔들마다 할 일, 걔가 가지고 있는 ID 값과 use param 속성을 위해서 넘어오는 요 to픽의 ID랑 일치한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걔를 보겠다라는 거니까 JS, HTML, React 해서 이제 여기 내용이 잘 바뀌고 있어요. 자, 이러면 네스팅 라우터 기능, 그러니까 중첩 라우트, 그냥 쉽게 말해서 링크 안에 링크가 있는 걸 지금 구현한 겁니다. 자, 이것까지가 일단 완료인데 여기에서 지금 저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값이 일치하는 거를 가져오는 것도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할 때 한번 했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할 때 언제 얘를 한번 써먹어 본 적이 있냐면 엄밀히 따지면 그때는 search라는 걸 썼어요. 그냥 구글링 해야 되겠다. 우리 search랑 또 뭐가 있냐면 find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지금 쓰려고 하는 건 find입니다. 스크립트. 그래서 쉬운 예제는 우리가 여기서 찾으면 쉬우니까 찾아볼게요. 우리 수업자료도 있었는데 제가 느려서 W3 스쿨스의 배열에서 특정 값을 찾는 find라는 함수의 사용법을 보고 오겠습니다. find. 이거 하면 저 for 반복문으로 무식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가볼까요? 얘랑 search랑 사용법은 아주 비슷합니다. 네, find에 가볼게요. find를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볼까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들어오셨어요? 자, 지금 얘 find가 보시면 example 1 얘는 자, age라는 배열 안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함수 check a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이 10, 그러니까 성인 18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 녀석을 리턴해서 이 값 중에 18보다 크면 그 값을 되돌려주는 우리한테 알려주는 함수예요. 자, 여기는 지금 find를 안 쓰고 있습니다만 여기 이 my function이라는 녀석이 지금 보시면 쭉쭉쭉쭉쭉 해서 여기 배열에서 뭐를 이용해서 find 함수를 이용해서 check age라는 이 함수를 실행하래. 그래서 그 결과를 어디에다가 id 데모에다가 출력을 하랍니다. try yourself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코드를 조금 수정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18보다 큰 건 네, 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id 데모 자리에 이게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정하는 조건과 일치한 녀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 그게 find예요. 여기 find. 그래서 예상법을 잠시 쉬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용을 해볼게요.